무술년 새로운 해가 솟았습니다. 올해 해는 정말 밝게 떠올랐죠. 또 달도 떴습니다. 슈퍼문이 떴다고 합니다. 해와 달이 떴고 정말 별도 맑게 떴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맑게 뜬 2018년 새로운 희망을 일구기 위해서 우리 구희연 선생님께서 하하 교육혁명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계십니다. 우리 현장 중심의 교육운동가 우리 구희연 선생님을 뜨거운 손뼉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신년 초에 이렇게 사람 모여서 덕담하기가 참 쉽지 않는데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죄송하고 또한 이걸 기쁨으로 저는 또 갚으면서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제 넥타이하고 아이셔츠 한 6개월 전에 준비했던 것을 오늘 제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인사드리고 건강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신년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 경기도나 전국에 쭉 다니면서 많은 분들 인문학 강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생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또 사색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강사 중에서 가장 평범한 선생님, 가장 평범한 교육운동가, 가장 평범한 환경운동가, 가장 평범한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가, 가장 평범한 평화통일운동가, 가장 평범한 노동운동가, 이 사람이 있어서 참 무게가 무겁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들의 쉬운 이야기, 그러나 갈 길은 또 우리가 가는 그런 여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겠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은 제 생각이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오늘은 강연보다도 그냥 간담회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 많이 드리고 저는 짧게 이야기를 좀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4.16 교육연구소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4.16 연구소는 하하하 교육혁명을 추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 3주체. 학생들이 배우면서 즐거워서 하하하. 학부모가 만족해서 안심해서 하하하. 그 다음에 교사가 교실에서 학교에서 긍지를 가지고 학생들과 웃음꽃을 피워서 하하. 그래서 평범하면서도 가장 어렵고 위대한 행복한 교육혁명이 바로 우리 4.16 연구소가 주장하는 교육혁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한 12가지의 과제를 우리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대안들은 여러분과 함께 현장과 함께 그 다음에 또한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이 연구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연구소 초대 이사장을 맡았지만은 교육의 복마전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약간 손을 베이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만약에 선장이나 이 선원들이 항해를 할 때 믿음이 없거나 너무 전문성이 없거나 그 다음에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했을 때 믿음이 안 가죠. 그럴 땐 불안하죠. 또 불공정하다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 짧은 이야기 몇 마디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네. 예.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 제가 여러분도 잘 아는 교육의 아버지 누굽니까? 페스탈로치오. 지금 저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1746년 1월 12일 날 태어났으니까 앞으로 생일이 별로 아직 남았죠. 곧 나오죠. 그래서 저분은 스위스에서 태어났는데 고아의 아버지자 빈민의 아버지. 그 다음 또 이분은
또 스위스 교사로서 해직도 되면서 스위스 교육협회를 만들었던 민중교육론,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자. 제일 중요한 장자크 루소의 영향을 받아서 가정교육론, 유아교육론, 아동중심을 발전해 나가고, 그다음 또 루소가 가장 중시한 교육의 목적을 뭐라 했냐면은 바로 행복이라고 했어요. 행복. 권력의 정치가 아니라 바로 행복은 바로 자유에서 나온다. 그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분은 바로 슈타이너까지 연결되는 노자 교육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분은 바로 우리의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시대 통용됩니다. 우리 머리로는 뭘 생각합니까? 지식을 만들어내고 적용하죠, 머리로. 그 다음에 손은 뭐 합니까? 기술, 기능,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잘못되면 어떻게 있습니까? 로봇 잘못되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도덕성을 갖는, 따스한 가슴을 갖는 가슴. 세 개의 육체가 함께 성장해야 된다. 전인적 인격 형성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페스탈로치 때문에 제가 많이 존경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페스탈로치 이분 이야기했었을 때 아마 이분은 한 사람을 주장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데요. 10,000명이. 지금 추가된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분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생각을 쭉 하면서 우리 교육운동을 좀 꿈꿨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교육운동을 하면서 참교육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고민했죠. 참교육. 근데 저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콩나무를 기르는 것하고 콩나무를 키우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참교육을 콩나무를 키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해 가시겠습니까? 콩나물은 그늘에서 물만 주고 해서 열매를 안 맺죠. 그러나 콩나무는 햇빛, 물, 자연, 환경, 보살핌, 스스로 성장, 배움과 성장으로 열매를 맺는 콩나물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교육들은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참교육, 거짓 교육의 반대가 참교육이 아니라 잘못된 교육들, 부족한 교육들,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들이 바로 그게 반대가 바로 참교육일지도 모른다. 아직도 저는 이렇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판단 어떠신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페스탈로치 부분들은 존경할 부분도 하나 있지만은 이분의 찬성 제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체벌을 찬성한 분입니다. 체벌 찬성론. 그래서 그때는 통용된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집안 내 체벌들이 폭력에 폭력을 낳고 사회폭력, 학교폭력, 그 다음에 가장 제가 가슴 아픈 거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들 때리고 그래서 아이들 가치 아파트에 뛰어내리고 뭐하는 이런 모습 보면은 진짜 도저히 인간을 할 수 없는 짓들을 해요. 그래서 참 안 되겠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되면은 사람한테 주 발동기를 딱 끄고 싸우면은 인공칩이 딱 작동해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쓰게 만드는 그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기술이 좀 보조적으로 달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페스탈로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교육 이야기를 좀 고민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구이안의 암탉교육론 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페스탈로치가 이쪽 연구하다기보다 책을 읽고 보니까 암탉론이 나옵니다. 요 그림 마당에서 나오는 암탉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영화죠. 어디 나라에서 왔죠? 손선비의 동화를 더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일본 거죠? 아닙니까? 어디 겁니까? 우리나라요? 근데 일본 부분에 애니메이션들 해서들 쪽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지금 혼동이 되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는 안 봤지만 대강을 보니까 베스트셀러 책으로 100만 부 이상, 애니메이션으로 200만 부 이상 파는 대단한 거라요. 그래서 저기 주인공이 바로 ip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 이야기는 사실 좋은 이야기인데 사실 정치인들이 잘못했을 때 동물로 희화화되죠. 쥐, 닭 이렇게 하죠. 근데 요 부분들 사실 순환을 많이 닿죠. 그 암탉
암탉은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게 보면은 알다시피 뭐 작년에 살충제 사건 나왔죠. 공장식 사육 때문에 A4 용지 4장 안에서 평생을 살고 알을 낳고 24시간 불을 켜놓고 비인간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닭 안에 이가 생기고 벼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살충제를 뿌리게 해가지고 사람의 온까지 들어오죠. 닭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동물 복지를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이분들이 이 닭들이 밖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병아리를 까서 몇 주간 품어야지 낫습니까? 3주. 3주에서 그 안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뱀도 다닐 거고 쥐도 다닐 거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탉이 순하고 그래 들어와서 우리 알 먹어라. 자식 먹어라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알을 품은 암탉은 어떻습니까? 사납습니까? 아니 부드럽습니까? 사납죠. 바로 암탉론이 바로 학생을 교육하고 학생과 더불어 사는 교사는 부당한 지시와 권력 이 부분에서는 단연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 운동도 하고 학교 안에서 병아리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내가 화났더라 너그럽게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들을 배우면서 제가 이 페스텔러치가 말했던 한 줄의 말 암탉론 알 품는 암탉은 사나워진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페스텔러치를 훈경했죠. 그런 생각이 쭉 해왔던 거. 아마 이 이야기는 아마 제가 처음 이야기했을 겁니다. 교육에 이야기했을 때 한신대 제가 한 8학기 정도 회식 됐을 때 강의 나갔을 때는 자주 써먹었습니다만. 네. 자, 자, 그다음 80년 5월 강주 배운 인생 살아남은 자의 슬픔. 강주 도청 앞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전남대학생 2학년인데 마지막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저희들은 부모님이 나주에 사니까 죽었다고 저 시체 찾으러 다니니까 찾아가서 그냥 갔는데 가로막혀서 못 갔죠. 그러나 마지막 나중에 도청 사수한 친구가 이정인 친구라 망월동에 있죠. 그래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하는 짓들은 다 해봤지만은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서 해라. 그래서 살아서 오면서 산자로 살기 위해서 평생 멍에를 갖고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강주의 항쟁 정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평화다. 더불어 사는 거다. 그걸 배우면서 쭉 왔었죠. 그러면서 각종 교육운동과 이 부분들 진상규명이랄지 평화운동이랄지 이런 데 지치지 않으려고 그냥 계속 강아지 꼬리에 불을 붙이면 뜨거우니까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한 모든 운동 한 38년, 39년 그렇게 해왔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들으신 분들 처음 들어본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다음 직업이 지부장 이 타이틀은 제가 안 썼습니다. 직업이 정교조 경기지부장 4번 했죠. 그래서 아마 하면서 sak풍의 세월에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직도 당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감봉도 당하고 하면서들 정교조 합법화가 될지 몰랐지만 끝까지 참았는데 김대중 정권 때 감사하게도 되어서 합법화 시켜놓고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덕분에 정교조 하면서 시민사회들과 김상훈 교육과 함께 하는 무상급식 2009년부터 여러분들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과 함께 누리과정 3년 동안 박근혜가 공약했고 시도교육장한테 도움 달라고 해서 교육 재정이 고갈되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아우성치는 그 시대를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바로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보조로 됐던 이런 모든 활동들 이것이 바로 교육운동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협력하고 연대했기 때문에 초기에 좀 성과를 가져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김상훈 경기교육감과 동지 이 말은 좀 낯가려도 안 넣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나랑 더 가깝게 안 다닌 사람들이 써먹어서 그래도 한번 써 넣어봤습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서로 자기가 친하다고 그래서. 김상훈 교육감 2009년도에 산인대 교수 때 무명으로 오셨을 때 2009년도에 같이 우리 뛰었죠. 그리고 김상훈 교육감 2009년도 공약에
바로 우리 급식운동본부의 무상급식 공약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09년도 당선되고 나니까 4월 26일 당선됐죠. 그러니까 하반기 추경에 세웠더니 새누리당이 126명인 경기도의회에서 5, 6학년 무상급식 하려고 했는데 전혀 반대했죠. 안 됐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전국적인 전국 선거 있었죠. 그때 무상급식 보편복지 해가지고 바로 전국을 주도한 대단한 보편적 복지의 선두가 김상곤 교육감이 저 계십니다. 그래서 요는 위 학교는 저 그림은 지금 요 저 가위 그림은 저 글로벌 통상고에서 급식 인터뷰 현장에서 그 학교에서 찍었던 걸 지금도 써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것은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감 3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도지사 가신다고 하다 그래서 반대는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교육감실에서 이임식 할 때 한 30분 전인가 가가지고 도지사 그 교육감실에서 둘이 손 한번 잡고 마지막 가시라. 그래도 바치겠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요거는 4.16 분향소 가슴이 아파서 몰래 오셔가지고 남한테 전화해가지고 둘이 밥 먹을 때 사진을 방 사진입니다. 이거 어떻게 제 이야기 좀 딱딱합니까? 잠옵니까? 혼자 일방통행은 우리가 금기시해야 되니까. 네, 4.1 연구소 그래서 이러한 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 교육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대안은 바로 안전과 생명, 평화와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교육 그 다음에 교육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어렵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한양대에서 그 토요일 날인데 사람 오시기 힘드는데 부담돼서 정말 죄송한데 만 이렇게 오셔서 지금 여기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야기 됐는데 어때요? 좀 박수 한번 일단 쳐주면 고마운데.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 연구소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의논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하하 교육혁명은 여러분과 함께 해왔던 일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체계화시키고 심화시키고 그 다음에 쉽게 풀어서 함께 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혁명연구소에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바로 허투루가 아니라 가능하면은 평범한 선생님들이 만들어내고 학부모님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연구소를 지향하고자 이렇게 쭉 하면서 저희들이 바로 그러면은 연구소가 지향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와 철학과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개의 중점 과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요 이야기하면 엄청 기는데 그냥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짧게 이제 몇 분 지났습니까? 학생들은 말 안 틀어도 몇 분 지났습니다. 다 그렇게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정한 교육이 돼야 된다. 제일 먼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어린아이들의 두뇌들은 유아기 아동기 때 약 90%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처음에 왔죠. 처음부터 교육의 출발점부터 부익부 빈익빈 출발선부터 다르고 또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평생. 그래서 이 공정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지금 현재 수능들 시험 보는데 수능을 가장 공정하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지금 수능은 어떻습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기재가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가 쭉 나왔잖아요. 금수저. 사교육비 많이 드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애들이 바로 수능 점수가 많이 나오고 된다. 그래서 이제는 출발선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수능도 이제는 단선화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서열 입시 체제를 완화시켜서 이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능력만 있으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나 도전하더라도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노동력과 개인의 소득이 없어도 관계없이 바로 모든 개개인에게 소득을 주는 기본 소득을 줌으로써 학생 바우처, 아동 수당, 청년 배당, 노인 수당, 농촌 배당 이 주면서 자신 있게 도전하고 살 수 있을 기본을 마련해 주라는 거.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지향하는 공정교육 실현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현장 목소리 존중하는 것, 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학부모님들은 좀 멀리 떨어지겠지만은 학교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현장 중심의 가장 중심은 바로 교장이 아니고 교육감이 아니고 지역 교육장도 아니고 기관장도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되냐? 학생이 중심이 돼야 되고 교사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 학부모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바로 학교 자치, 교육 자치가 지금 막혀 있는 거죠. 권력 자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부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권한을 이양하기로 지금 돼 있잖아요. 권한 이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부급 권한들을 시도교육청을 다 준다. 그럼 교육감이 대장돼가지고 교육감의 마인드나 버틴 사람 만나면 소통이 안 된다. 어떻겠어요? 독재되지 않아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온전하게 바로 학교로 가야 돼. 학교로. 아이들한테.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중심의 가장 중심은 바로 교육자치, 학교자치거든요. 거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학교의 민주주의의 운영입니다. 학교의 민주화 운영. 아마 부모님도 학교 가시 힘들잖아요. 통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운영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제는 떳떳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사의, 학부모의, 학생회가 법제해야 된다. 조례가 아니라 법으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교사하고 학생들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된다. 즉 교사한테 교과서 제작권이랄지 평가권도 좀 주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해나갈 교육과정의 편성권과 운영권도 주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 너 하지 마라, 그런데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당한 행정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 교장 혼자 맘대로 하는데 교장한테 바로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선출권. 또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들이 자기 예산은 바로 사업이잖아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어지는 학교 현장 심의 교육이 자리 잡아야만 바로 우리나라 교육이 제가 말하는 참교육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과제를 설정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본소득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 문제는 좌우 문제가 아니라 원래 보수 쪽에서 많이 하고, 지금 저기 뭡니까 우리 페이스북 지금 아까 말씀한 페이스북의 창시자 지금 누굽니까? 기부 많이 하고 저커버그 주커버그 그렇게 이해하죠. 저커버그 이 사람도 마찬가지 지금 기본소득을 가장 중시해 나가서 아마 기본소득이 곧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시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또 성공할 것 같아요. 나이가 30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부분이 돼야 되려면 바로 이 건강하고 공동체로 살아나가는 그런 경제교육이 돼야 된다. 응? 돈이 돈 먹는다. 그 다음에 학생들 메이커 있는 옷으로 이렇게 사 있는 부분으로서 자기의 어떤 그 속내보다도 바깥을 가지고서 살아나가는 이런 모습들은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이거 교육의 관념으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우리 연구소의 부분이자 또 이사장이 평생 해왔던 생명이라는 것은 뭐 전문가들 많이 계시지만은 바로 자연과 환경과의 공감하는 겁니다. 감수성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생태계도 같이 사는 거고, 다문화 아이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는 거고, 공생하는 겁니다. 또 생명에는 안전이 있죠. 평화. 특히 우리 경기도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이데올로기 속에서의 되는 이런 상황. 특히 경기도가 분단의 접점이죠.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리가 바로 앞장서서 소양령도 진짜 다니고 체막스 다니고 오라 가자. 어른들이 길 터져야 되고 자극 욕심 버려야 됩니다. 평화운동 해야 됩니다. 교실에서 안에서 이것이 교육이 아니고
거리면 노자교육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통일교육은 바로 우리가 더불어 함께교육 이걸 공동체 이야기를 했고요. 4.16 에듀 플랫폼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계되고 하면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 이번에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하나도 직접 민주주의 회복입니다. 교육의 국정과제 하나가. 그래 우리는 앞장서 나가진 않지만 그러나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제는 온라인 그다음에 접근 가능한 방법을 더 동원해서 쉽게 접근하겠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촛불의 정신과 촛불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성장하는 지금 제가 저기 있죠. 우리 책 대담집 내려고 했는데 이분 우리 학생이 있죠. 1학년인데 참 이쁘죠. 우리 김대철 소장님 딸 급히 좀 같이 대담시켜서 했습니다. 이쁘죠? 예? 박수 한번. 예. 예. 부모와 학부모 만족, 소통하는 부모 만족. 그래서 학부모 만족 교육이다.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욕망의 그 사다리로 교육을 지금 만들어서 죄송하고 아까 교육의 아버지를 누구라 하겠습니까? 페사로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한 것이 그럼 교육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거예요. 교육의 어머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교육의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엄청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교육의 길을 묻고 답을 찾고 싶어한 거예요. 지금 찾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바로 학교에서 바깥에서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 창의적인 인재 개발을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믿음을 주게 하는 거. 또 중학교나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시간 관리, 공부 관리, 학습 방법들 가르치면서 스스로 하게끔 만들게 하는 거. 그다음에 고등학생들한테는 진로, 체계적인 진화, 또 직업 교육. 공부는 안 되지만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가게끔 대접받고 살게끔 임금과 승진이 차별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학부모가 만족하고 싶은 교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것. 한 번 떨어져도 다시 붙을 수 있는 패자 부활제에 있는 그런 학교와 사회를 만들어주라는 것이 학부모의 만족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학부모 계시는데 어떻게 제 아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부모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육혁명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래서 과제를 잡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기업 경영 경제를 가르치거든요. 지금 3학년 PPT 준비해서 수업도 했는데 애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겁을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4차 산업혁명하면 인공지능 나와서 일자리 2030년도에는 700만 개 없어지고 400만 개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직업의 70에서 80% 없어지고 인공지능이 나가기 때문에 너희는 죽는다. 겁을 엄청 주는 거예요. 저는 인공지능이 생겨도 오직 핵심이 뭐냐면은 이야기하자 융합, 창의력, 그다음에 네트워크 같이 더불어 사는 부족한 그 사람은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건데 요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제가 기회 있으면 제대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요 부분들 이제 제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쭉 해왔고 쭉 하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중학교까지 경기도가 돼서 앞장서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오신 분 영양 선생님들, 친환경 농민들, 우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이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 한 끼의 부분이 아니라 농촌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도시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미래 시대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서 우리를 책임지게 하는 것,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것,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것,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것,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도농상생. 농촌권에서 도시가 살려낸 서로 선순환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공공급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하여튼 제가 아무 것이 안 되더라도 입지에서 여러분과 꼭 하고 싶은 절실한 과제이고 또 여기 안에 포함된 것이 바로 환경. 제가 일해왔던 환경운동 요 부분 안에 다 지금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자, 이제 거의 다 끝. 지방자치 교육 이거 뭐 시간이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 드릴까요? 어떻게 지루하지 않으세요? 요 쟁점인데 대통령 될 때마다 국가교육위원회 해가지고 국가가 중립성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정책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들 많이 찬성했어요. 그러나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이제 아래에서부터의 권위, 그 다음에 자율성, 또 교사나 학부모들의 정치적인 활동에 능력들이 신장되어 있는데 국가 중심으로 간다는 부분들은 이제 시대에 좀 뒤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발목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요 부분이 아니라 국가연대가 아니라 제가 제안한 것은 바로 미래사회 회의 이래서 함께 협력하고 지역 풀뿌리 조직으로 함께 가는 것 이렇게 돼야만 바로 교육을 바꿔내고 교육의 가치를 상승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제 생각을 전달하고요. 민주시민교육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더불어 함께 해야 되겠죠. 혁신 요 부분들은 마지막이니까 한 말씀 하면 혁신교육이니까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김상훈 교육감 때 처음 혁신교육을 했죠. 아시죠? 그 혁신학교는 뭐냐면은 바로 피폐해야 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13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몇 개냐 경기도에 작년 17년 9월 현재 435개 전국이 최고 많죠. 근데 이재정 교육감 때 와서는 다 비슷하게 만들겠다 일반화하겠다 해가지고 혁신 공감학교라고 이름을 엄청 잘 지어가지고 몇 개 만들었냐. 경기도 학교에 약 90% 넘은 1775개 학교에서 한 학교마다 1,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제는 이제 일반화가 아니라 이제 혁신학교인지 문의가 뭔지 이제 내실화가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불신을 사고 있어요. 피로를 느끼게 하고 있어요. 또 이재정 교육감 내년에 신규로 100개 만든다고 52억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이름이 혁신이 아니라 진실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학교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지역과 학교가 같이 하는 혁신교육지구 우리 안산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바로 학교의 담장을 넘어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력하면서 예산과 정책을 공유하면서 낭비를 없애고 대안을 주는 보육과 돌봄, 학교와 지역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함께 이제 공감과 소통하는 그런 핵심으로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 사투리 많이 나왔죠. 하려고 하는데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예, 정말 그 진솔한 이야기죠. 예, 진솔한 얘기, 소박한 이야기 힘있게 해주신 우리 구현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손뼉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구현쌤에게 평소 질문하고 싶었고 정말 그 구현쌤을 힘들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질문하고 싶은 부분을 질문하시면 구현 선생님이 답하는 시간입니다. 경기 교육 주체들이 묻고 구현이 답하다. 뜨거운 손뼉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햇빛발전 협동조합 운동을 하는데요. 그 경기도 햇빛발전 협동조합 경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김상건 교육감님 계실 때도 학교 옥상에 우리가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소를 좀 학생들과 학부모와 또 동문들,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발전소를 세우고 그게 교육의 장으로 또 이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런 장으로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에 많이 이렇게 이제 질의도 하고 저희 그 탈핵 경기 네트워크 차원에서 막 했었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현 선생님은 환경운동 하시면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를 하시니까 이 학교 현장에 특히 이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한전이 오히려 발전소를 막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전은 그냥 대자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발전소 세우고 전기만 생산하는 건데 저희들 같으면 시민과 학생과 학부모와 좀 함께하는 그런 걸 제안하는데 좀 그에 대해서 구현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하겠다 그러면은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 환경운동하면서 또 제 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부분이 어려웠냐면은 지금도 알겠지만 교육 재정이 부족하니까 바로 어떻게 됐냐? 겨울에는 냉방, 그다음 여름에는 찜통 교실 연상하시죠? 교육 기본 경비가 깎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이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 겨울에도 보면 여름에도 보면 아이들이 밥 먹을 식당에서 점심 시간에는 또 에어컨을 꺼버려요. 밥 먹을 때 시원하게 먹어야지 됐잖아요. 근데 뜰 들면서 먹으니까 애들이 그래요.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지금 이야기 현장 이야기예요. 그걸 진짜 최고의 교육 환경을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서 환경을 교육적으로 생각하면은 햇빛 발전소를 하여튼 교육적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만들면 더 좋고 학교 옥상에 만들어서 그 발전 에너지를 생산해서 팔고 사서 바로 학교에 냉온방을 해결해 주는 거 교육 재정도 확충하고 그래서 바로 제 생각들 그러면 좋겠다 평범한 교사가 맨날 생각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상훈 교육감 때 그걸 추진하다 못하고 이런 독직 사건 관련해서 멈춰졌는데 그것은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고 또 참여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전 등 뭐 유수한 업체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함께 공명성과 투명성을 보장받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협동조합을 하든 그래서 나는 하여튼 단계적이든 어쨌든 간에 학교 옥상과 공공건물에 이렇게 해서 원전 무섭잖아요. 지진 무섭잖아요. 후쿠시마 방사능 보셨잖아요. 우리 먹거리 부분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원전을 줄이기 위한 원전 1개, 2개 줄이기 운동을 우리 안산에 우리 또 경기도의 교육 학교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안산 시민이고요. 예, 오늘 구의원 선생님을 뵈러 왔어요. 예, 그래서 서울서부터 일찍 퇴근해서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질문할 거는요. 제가 안산 시민으로서 아들 둘을 안산에서 키웠는데요. 그 전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잠깐 본호초등학교에서도 이게 자원봉사 방과 후에 아이들 저소득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아니면 이렇게 보조하는 그 아이들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이렇게 잠깐 자원봉사도 했었고 그리고 선부동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방과 후에 아이들 돌봄을 하는 역할들을 좀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제가 교육청에서도 일을 해봤어요. 예. 근데 학교의 혁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아이들에 대한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바빠요. 예.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싶지만 뭐 행정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의 업무들로 인해서 뭐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들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되게 바쁜데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담임교사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그 관심, 이 지도에 못 미치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노출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 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뭐 제가 봤던 아이들은 교통비를 아끼려고 걸어 다니는 아이들 꽤 오랜 한 10정거장 이상을 걸어 다니는 아이들을 안산에서도 봤었고 서울에서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지원을 하는데 그 인력들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서울도 그렇지만 뭐 경기도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문 인력에 대한 그 배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하고 돈만 내려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뭐 혁신교육지구에 뭐 거의 뭐 1억 이상 뭐 이렇게씩 뭐 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돈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사람을 키우는데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을 전문적인 인력들을 좀 골고루 배치해서 그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교육복지사라고 해서 안산도 몇 개 학교가 이제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초중고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뭐 서울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전국적으로 그런 인력들을 배치하는데 문제는 배치하는 기준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로 하는 학교들의 그런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게 그냥 행정적인 부분으로 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학교 안에 외부 인력들이 들어가는 거, 뭐 상담사는 많이 배치됐다고 하지만 뭐 교육복지사나 이런 인력들이 좀 골고루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력들이 배치할 수 있으면 교사들의 역할들도 되게 그러니까 책임감, 부담감도 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뭐 이후에 뭐 정책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의 생각이 되게 궁금합니다. 예. 네. 하여튼 방금 질문한 데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그러나 이제 답변했을 때는 뭐 제가 평범한 선생이지만은 해답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학교에게 교과서라는 선생님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어루만져주고 말 한마디도 해줬을 때의 그 파급 효과는 크잖아요, 교육적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바쁘겠지만 현재 업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업무가 정상화돼야 된다. 특히 업무가 정상화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시무시한 교육 관료들이 홍수처럼 쏟아내는 공문입니다. 그 뭐 1년에 뭐 10,000건? 이 정도로 하면서 수업하기 전에 공문 내라. 또 갑자기 금요일 날 오전에 내가지고 오후까지 몇 시까지 올려라. 순전 이런 참 한마디 할게 짓거리를 지금 계속 해오는 거예요. 지금. 누굴 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보살피고 느끼고 동행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 공문에 30%에서 50%를 완전히 줄이는 거. 요 자체 하나만 되면은 학교에 좀 순통이 튀어서 아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는 꼭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교육 상담사 또 다른 상담사 선생님들, 방과후 선생님들 여러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채용들이 바로 이 지자체의 채용 방식이 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지금 경기도에 저한테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한 2년 3년 동안에 교육 개정이 없으니까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계속 시간이 되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손은 딸리고 사람이 필요한데 정작 뭐가 중심인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바로 소통을 해야 된다. 교육청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지자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같이 함께 머리 맞대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합의해야 된다. 그럼 난 답이 나올 거다. 이야기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우리 수석 연구원께서 왜 이거를 못 닫게 하냐 했더니 416edu.com이라는 416 교육연구소의 교육직접 민주주의 홈페이지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www.416.com 여기에 접속하시면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교육 관계자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교육 정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제안, 이런 것들은 정말
입시제도 좀 단순하게 만들 수 없어? 입시제도 좀 공정하게 만들 수 없어? 또 이러한 의견들을 직접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구현 선생님에게 하하 교육혁명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손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